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4편 암석을 찾는 사람. 지질학자와의 첫 만남. 지식과 지혜. 12월의 마지막 날 욕지도에는 한겨울치고는 드물게 심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은주는 횟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생선 부산물을 챙겨 집으로 향하던 중 여객선 대합실 앞에서 떨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낡은 등산복을 입고 큰 배낭을 옆에 둔 채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마지막 배는 이미 떠났고 내일 아침까지는 다른 배편도 없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안경 너머로 은주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괜찮아. 조금 추울 뿐이야. 여기서 밤새우시려고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은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 집으로 가세요. 아빠도 계시고 따뜻하게 하룻밤 주무실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괜찮을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아빠는 착해요. 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정운학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결국 은주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 양준기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딸의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맞아주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밖이 많이 춥지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은주는 운학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나 대학에서 지질학을 가르쳐. 돌과 땅에 대해 연구하는 거야. 돌요? 신기하네. 돌이 뭐가 재미있어요? 운학은 웃으며 배낭에서 작은 돌 하나를 꺼냈다. 이 돌을 봐. 그냥 평범한 돌 같지? 네. 하지만 이 돌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수억 년 전에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거야. 작은 생물들이 죽어서 쌓이고 쌓여서 돌이 된 거지. 은주는 눈을 반짝이며 돌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요? 그럼 이 돌 속에 옛날 바다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해. 그래서 돌을 보면 지구의 역사를 읽을 수 있어. 봐. 그럼 아저씨는 지구의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네요. 운학은 은주의 표현에 감탄했다. 어린아이가 지질학의 본질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다니.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물었다. 그런데 이런 겨울에 섬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연구 때문이에요. 이 지역의 지질 구조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특히 연화도 쪽이 흥미로워서. 연화도요? 은주가 반가워했다. 거기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갔어. 내일 가볼 예정이야. 저희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빠랑 저는 연화도 주변 바다를 잘 알거든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요.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운학은 문득 궁금해졌다. 그런데 말이야, 욕지도라는 이름이 특이하네. 무슨 뜻인지 아니? 글쎄요. 은주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운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옛 문헌을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욕지 연화장두미 문어 세존이라는 11자 문장이 있거든. 그게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연화장, 즉 극락세계를 알고자 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면 처음과 끝을 세존께 물어보라는 뜻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문자의 조합에 비밀이 숨어 있어. 은주와 아버지는 흥미롭게 들었다. 욕지는 욕지도, 연화는 연화도, 두미는 두미도, 세존은 세존도를 가리키는 거야. 이 주변 섬들의 이름이 모두 하나의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거지. 정말이에요? 은주가 놀라워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섬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셈이지. 아마도 오래전 누군가가 이 지역을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봤을 거야.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이야.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평생 여기 살면서도 몰랐네. 이름 속에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돌 속에 지구의 역사가 담겨 있듯이 말이에요. 은주는 새로운 깨달음에 빠졌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 단순한 섬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의미를 품고 있는 특별한 곳이었구나. 저녁을 마친 후 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은주와 운학은 대화를 이어갔다. 은주야, 너는 학교 안 다니니? 네. 가정 형편도 그렇고 저는 공부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공부도 중요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잖아.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저씨는 돌에서 지구의 이야기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저는 바다에서 삶의 이야기를 읽어요. 바다에서? 네. 파도를 보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 물고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운학은 놀랐다. 14살 아이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니. 예를 들어, 고기를 잡을 때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들을 보면 어떤 물고기는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발버둥치고 어떤 물고기는 금세 포기해요. 사람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발버둥 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에너지를 아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물고기가 더 오래 살아남아요. 운학은 감탄했다. 이 아이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삶의 철학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었다. 그럼 너는 어떤 물고기야? 저요? 은주는 미소 지었다. 저는 물결을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 같아요. 억지로 거스르지도 않고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아저씨도 그렇잖아요. 돌을 연구하면서 지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운학은 깊이 생각했다. 자신은 지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 아이는 직관과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에 도달하고 있었다. 은주야, 나는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너한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뭐리요? 아저씨가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잖아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라. 나는 지식은 많지만 너는 지혜가 있어. 지혜요? 응.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아는 것. 그런 게 진짜 지혜야. 은주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저는 그냥 바다가 가르쳐준 걸 말한 것 뿐이에요. 바다가 가르쳐줬다고? 네. 매일 바다를 보면서 살다 보니까 바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다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밀물도 천천히 들어오고 썰물도 천천히 나가요. 그런데 계속 움직여요. 멈추지 않고. 그게 삶인 것 같아요. 운학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자신이 평생 배운 과학 지식보다 이 아이의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은주야. 네. 내가 내일 연화도에서 돌을 연구하면 너는 나에게 바다를 읽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야 좋죠. 그런데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선생님은 꼭 나이가 많거나 학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 그날 밤 운학은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다. 오늘 특별한 아이를 만났다. 14살이지만 어떤 철학자보다 깊은 사유를 한다. 자연을 관찰하며 삶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한 이 아이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순수한 호기심과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욕지도라는 이름에 담긴 비밀을 통해 이곳이 단순한 섬이 아님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은주도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오늘 만난 아저씨는 참 신기해. 돌에서 이야기를 읽고 우리 섬 이름에 숨겨진 비밀도 알고 있어. 나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어. 공부가 재미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사는 이곳이 이렇게 특별한 곳이었다니.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연화도로 향했다.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배움을 기대하며 그리고 오래전 누군가가 이름에 담아둔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